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다들 수업이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가거나 집으로 귀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목요일 저녁 방송 사이언스 온에어에서는 평소에 다가가기 어려웠던 다양한 과학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과학이라고 하면 어려운 공식이나 복잡한 이론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수많은 과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길거리를 비추는 조명처럼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과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방송에서는 딱딱한 과학이 아닌 일상에서 마주치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까 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 과학을 어렵고 따분한 이야기가 아닌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주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오늘의 사이언스 온에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오늘 방송을 함께할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차은서입니다. 추웠던 겨울방학이 끝나고 벌써 3월 개강을 맞아 2호학번 학우들이 입학하는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두근거리고 떨리는 마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수업과 공부가 시작되어 힘든 마음도 드는데요. 개강을 맞아 따뜻한 날씨를 기대했지만 아직은 쌀쌀한 날씨입니다. 저는 매일 나가기 전 날씨를 확인하고 옷을 고르거나 일정을 결정하는데요. 이걸 들으시는 학우분들도 저와 같을 것 같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인 요즘, 날씨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사이언스 온에어에서는 날씨라는 키워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날씨라고 말씀드렸죠? 날씨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날씨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대기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온부터 습도, 강수량, 바람 등의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시시각각 변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날씨는 비가 오거나 맑거나 덥고 추운 것과 같은 그날그날의 대기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후라는 것은 날씨와 같은 말은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날씨 변화를 관찰해 평균을 낸 것을 바로 기후라고 하는데요. 날씨와 기후는 날마다와 일정 기간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늘은 비가 온대라는 것은 날씨를 말하는 것이고 이 지역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는 기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씨는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비가 오면 장화를 신거나 우산을 챙기고 기분이 처지기도 합니다. 작게는 일상에서부터 크게는 비로 인해 축제의 불꽃놀이가 취소되는 일도 생기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씨를 신경 쓰고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제 날씨와 기후를 충분히 알게 됐으니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하러 가볼게요. 사랑인 걸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이번엔 날씨와 기후에 관련한 이슈를 다뤄볼까 합니다. 혹시 지난 1월에 LA에서 아주 큰 불이 났던 사건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 산불은 발생한 지 5일 만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35배 규모만큼 번졌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아주 컸는데요. 최초 발생 1월 7일부터 2주가 지나서야 잠잠해져 한 달을 넘어서야 진압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날씨인데 왜 산불 이야기인지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한 큰 규모의 산불은 기후, 날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LA에서 일어난 산불을 더 심각하게 만든 이유로는 강풍이 지목됐습니다. 이 바람은 매우 건조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바람으로 인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더 심각해졌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산불이 계속해서 번지고 강해졌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지구온난화와 강수 패턴 변화 등으로 환경이 건조해지면서 산불이 더 강해진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반대로 산불이 일어나면 기후와 날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산불이 산에 있는 나무들을 태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 영향들 중에서도 지구온난화가 심해질 수 있는데요. 강력한 온실가스를 방출하며 기후변화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면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더욱 심각해지고 산불이 다시 기후변화를 촉진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또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면 우리의 날씨가 급격하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6시 29분. 현재 여러분은 사이언스 온에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학을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날씨입니다. 계속해서 들으러 가볼까요? 이번에는 날씨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뒤에 있는 이야기라니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날씨 기후와 관련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중적인 사실들 말고 비하인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일상생활에서 날씨가 중요해졌는지 기억나시나요? 당연히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날씨를 신경 쓰고 확인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아주 옛날 인류 초창기인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다르게 살았던 시대에도 날씨는 중요했는데요. 이유는 먹거리 때문이었습니다. 사냥과 채집으로 먹을 것을 구하고 유목생활을 하던 당시의 사람들은 날씨가 아주 중요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나 기구들이 있지 않았죠. 그래서 그날그날의 날씨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어서 농사하기 시작했을 때는 날씨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을 텐데요. 농작물은 날씨, 지역의 기후에 따라 자라기도 하고 잘 자라지 않기도 하죠. 때문에 인류가 농사를 시작하며 일상생활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나아가서 중세시대 때는 전쟁이나 경제, 질병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이 시기에는 날씨가 추워지면 식량이 부족해지고 작전술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의 기술로는 날씨를 예측하지 못해 신에게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는데요.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인간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화석연료의 증가로 이산화탄소가 크게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변화는 지구온난화를 가져왔고 현재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가 바뀌고 결론적으로 날씨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옛날의 인류처럼 날씨를 관찰하고 그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날씨와 기후를 관리하고 보호하며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하는 것이죠. 올해만 봐도 3월 1일,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는 눈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나날이 심각해지는 날씨와 기후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 코너는 기후와 관련한 작품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날씨와 기후가 주제인 작품은 정말 많아서 어떤 작품을 이야기해 볼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날씨가 완전히 바뀌어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는 SF물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르인데요. 저도 재난 SF물을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오늘 이야기해볼 작품이 기대됩니다. 오늘의 작품은 바로 투모로우라는 작품인데요.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투모로우의 주인공인 기후학자 제콜은 남극에서 빙하 코어를 채취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는데요. 잭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속도가 지속된다면 지구가 빙하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유엔 회의에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부통령은 경제적인 이유로 잭을 무시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잭의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지구 곳곳에서 기후 이상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박, 홍수, 쓰나미와 같은 재난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인데요.
심지어 해양 온도가 13도나 떨어졌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잭은 이걸 듣고 자신이 예견했던 상황이 올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떱니다. 결국 잭의 주장이 맞았던 것인데요. 상황을 전해들은 백악관에서 연락을 받아 다시 브리핑합니다. 북부지방의 사람들은 너무 늦어 포기해야 하며 중부 지역부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남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또 한 번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한편 잭이 이런 상황일 때 잭의 아들 샘홀은 퀴즈 대회 때문에 뉴욕에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잭보다 아들 샘이 훨씬 더 북부 쪽에 있었던 것인데요. 샘은 다행히 공공도서관으로 피신해 생존한 상황이었습니다. 잭은 아들을 구하러 가기 위해 뉴욕행을 결심하죠. 이렇게 아들을 구하러 가는 잭을 돕기 위해 그의 동료인 제이슨과 프랭크가 그 뒤를 따릅니다. 그런 아버지를 믿고 샘은 공공도서관에서 나가지 않고 체온을 유지하며 아버지를 믿고 기다리는데요. 엄청난 눈보라를 뚫고 아들을 구하러 가야 하는 잭. 북쪽 지방에서 피난하지 못한 사람들 모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과연 잭은 자신의 아들 샘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구에 닥친 재앙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뒷이야기는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이쯤에서 마무리 지을게요. 이 영화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과학적 측면에서는 사실이 아닌 정보들도 있으니 그 점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사이언스 오네요. 마무리할게요. 오늘 방송에서는 날씨의 기후와 관련된 과학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 일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날씨를 과학적으로 알아보고 그와 관련한 비하인드와 작품까지 살펴봤습니다. 다들 오늘 방송을 듣고 날씨를 그냥 흐리다 막다가 아닌 그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을 듣고 과학이 조금 더 흥미로워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과학 이야기를 하게 될지 기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 59기 수습국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 21일까지 1차 서류 접수 기간이니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인스타그램 혹은 교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사이언스 온에어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이채연, 기술의 정수연, 모니터 이상현, 진행의 저는 차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길 바랄게요.